자, 그 다음에 표 2-4-5를 표 2-4-5를 보면 수학량 합계 산정 과목이 나와 있어요. 자, 양파, 감자, 양배추 경우에는 표본 구간별 작물의 수확 무게의 합계 그렇게 되어 있죠. 차를 보시면 표본 구간별로 수확한 새싹 무게를 수확한 새싹수로 나눈 값에 기수확 새싹수와 기수확 지수를 곱하고 여기에 수확한 새싹 무게를 더하여 산정한다. 기수확 지수는 기수확 비율, 기수확 새싹수를 전체 새싹수로 나눈 값 그렇게 봐야 되겠죠. 기수확 비율은. 자, 기수확 비율은 기수확 새싹수를 전체 새싹수로 나눈 거. 이제 말이 좀 보면 지금 막 빠졌죠, 지금.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만약에 가로쓰기로 나온다면 이게 채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울 수도 없고 또 외워도 오래 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여기에 수확한 새싹 무게를 더해 산정한다는 말 있죠. 자, 여기에 수확한 새싹 무게를 더해 산정. 자, 수확한 저는 이거를 먼저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수확한 새싹 무게를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자, 보세요. 표본 구간에 0.04가 지금 두 개 있어요. 0.04에서 0.08이죠. 표본 구간에 하나에 0.08 제곱미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보면 이번에 수확한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수확한 차의 새싹 무게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다가 보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기수확한 새싹 수는 확인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 따낸 자국이 있으니까 기수확한 새싹 수 확인은 가능해요. 그러나 이미 실물이 없기 때문에 무게는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무게는. 이것에 대한 무게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근데 요거는 새싹 수와 무게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가. 그럼 이 수확한 새싹 무게 가지고, 새싹 수와 무게 가지고, 기수확한 새싹에 대한 무게, 이거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그리고 추정을 하는데, 이걸 100% 인정을 해주지 않고, 기수확 지수라는 거를 감안해서 한 10%, 한 7, 8% 선까지 수학 시기에 따라서 그거를 보면 좀 할인하는 그런 측면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더하기 그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더하는 게 아니라 이것부터 여기서 기준을 잡고 이걸 먼저 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수학 새싹 무게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자, 이 자료가 있으니까 수학 새싹 무게가 있으면 여기 나온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갖다가 새싹수로 자, 새싹 무게를 새싹수로 나누면 이게 새싹 한 개당 무게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 개당 무게. 이번에 수확한 새싹 한 개당 무게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제시된 자료가 뭐였냐면 무게는 모르지만 수학은 새싹 수는 알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새싹 기수와 새싹 수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 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가 수확한 기수확 새싹에 대한 무게를 추정한 그게 나온 거예요. 추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기수화관 새싹에 대한 무게에 대한 추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면. 한 개당 수화관 새싹수 가지고 한 개당 무게를 따지고 거기다 새싹수를 곱하니까 기수화관 새싹에 대한 무게가 추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다가 기수화 지수 이거를 곱해 가지고 이것이 수확량이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수학 지수를 보시면 그 우측 페이지 65페이지 우측을 보세요. 그거 보시면 기수학 비율은 기수학한 새싹수를 기수학한 새싹수, 이 기수학한 새싹수를 전체 새싹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번에 수학한 새싹수에다가 기수학한 새싹수 이게 전체 새싹수예요. 이 새싹수 중에서 기수학한 새싹수 비율이 몇 프로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10% 미만일 때부터 시작해서 90% 이상까지 그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근데 10% 미만일 때는 기수학 지수를 할인 안 하고 1.00 그대로 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90% 이상일 때 곱하는 것이 0.924예요. 90% 기수학 새싹수가 90% 비율이 90% 이상일 때 0.924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보면은 7.6% 정도 7.6% 정도 그 부분만 감안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지 많지 않죠? 그 다음에 마늘에 보시면 난지형은 72%, 한지형은 0.7, 70%가 되어 있죠. 그거는 품종별 환상계수로 곱한다 했는데 난지형은 72%, 난지형은 72%, 한지형은 70%. 자, 마늘은 양파하고 달리 양파는 바로 수확을 해서 상품화가 가능하지만 마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건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늘에서 밭에서 수확한 거를 바로 어느 정도 건조하는데 이게 지금 난지형은 72%, 한지형은 70% 정도 그 무게 수확한 양에 대해서 72% 수확량에 대해서 72%만 인정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게 되면 한 28%, 여기서 하면 30%, 그래서 28%에서 30% 정도를 더 건조해 가지고 상품화 시킨다 그런 의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난지형하고 한지형이 요건 72%, 요건 70% 그래서 난지형이 따뜻하니까 좀 늘어졌어요. 근데 한지형은 이제 쪼그라들었어요. 추워서. 그래서 난지형은 72%, 한지형은 70%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냥 숫자적인 측면을 봤을 때 난지형이 70%였나? 72%였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난지형이 그래서 좀 늘어져서 72%고 한지형은 좀 쪼그라져서 70%다. 그 다음에 고구마가 정상 고구마 무게 합계, 그 다음에 50% 고구마 무게, 50% 고구마는 50%만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걸 곱해서 50%를 곱해서 더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도 보면 상 옥수수는 100% 인정을 해주고 중 옥수수는 50%만 인정하는 거예요. 0.5를 곱한 것이니까 그걸 더해서 하는 거고요. 대륙에는 108마리 흑구가 있다. 달마시안 108마리 달마시안 그 동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108마리 달마시안에 거기 맞춰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륙에는 커다란 대륙에는 108마리 흑구가 있다. 검은 개가 있다. 대륙에 만주 벌판에 108마리 흑구가 막 덜하니 그걸 갖다가 연상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품종은 표준 중량 해갖고 나와 있고요. 이것이 표준 중량이 뒤에 표에는 표본 중량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대륙에는 6 하니까 160이에요. 대륙 대학찰은 160. 근데 108마리 108마리 100 미백 108마리 8
108마리, 그 다음에 미흑찰인가요? 미흑찰, 흑찰은 흑구, 190g. 저는 이렇게 해서 다 외웠어요, 이거를. 뭐, 암기를,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큰 책보다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싸그리 저는 다 했었어요. 다 외웠는데, 근데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고 외우니까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보니까. 자, 콩은 함수비가 0.86로 나눠준다겠죠? 0.86로 나눠준다. 1.1만원 14일 수도 있고. 자, 함수 비율이 매콩찰 7, 5, 6, 7. 그래서 0.85, 0.86, 0.87 그랬죠? 그래서 콩은 0.86으로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콩은 함수. 항상 기준 함수니까 0.8. 기준 함수에 해당되는 기가 밑에 내려가고 표본조사에 노수기 그랬죠? 벼에서 표본조사. 콩에서는 이제 요 노수이란 말이 없어요. 수기. 해당되는 콩에 대한 수분 함수량, 측정된 수분 함수량이 여기 올라가고 기준이 되는 기준 함수량은 항상 분모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면 나의 표본 구간 면적 합계 면적의 이란 길이하고 마늘 그럼 8주 해당되는 길이, 그 다음에 이랑 더하기 고랑 해서 이랑 포, 그 두 개를 곱하면 표본 구간의 면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콩은 당연히 전파의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산파의 경우는 뿌려서 가로 세로 구분이 어려운데 그런 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규격의 원형을 이용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표본 구간수의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죠. 1제곱미터가 표본 구간 수만큼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차의 경우에도 0.08, 1표본 구간은 0.08이라고 했잖아요. 0.04가 두 개 있어서. 그래서 0.08을 표본 구간 수에다 곱하면 차의 표본 구간 면적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표본조사 대상 면적 합계. 표본조사 대상 면적 합계는 실수타기, 실고타기, 실수타기 해가지고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전수조사 시 콩만 해당되며, 밭작물에서는 전수조사는 콩만 해당돼요. 전수조사 수확량 합계에 평년 수확량을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눈 후, 그건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그런 말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세모하고 동그라미 지워버렸네. 세모하고 동그라미 있었잖아요. 그거를 타작물, 미보상 면적, 그 다음에 기수학 면적에 해당되는 세모 동그라미를, 그거는 제곱미터 평년 수확량이라고 했었죠. 표본조사 대상 구간에 해당되는 거는 표본조사 대상 면적에다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콩에 대한 표 있는 것도 앞에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미보상 감수량은 평수미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 감수량. 병충해 감수량. 아까 이제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병충해 감수량. 이건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병충해 감수량이 지금 현재 2회 계산 문제 나왔었죠. 병충해 감수량에 대해서 계산하고 2회 계산 문제로 나와 있었고. 병충해 감수량 구하는 것은 이걸 또 외워둬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병충해 감수량에 해당되는 병충해 중량은 여기서 무게를 처음에는 병무 손등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자꾸 저 말이 잘 안 돼서 그냥 병 중에 와병 중에 이제 병 중에 병으로 누워 있는 그런 상태를 와병이라고 하잖아요. 병 중에는 내가 앓고 있는 동안에는 손등을 씻어라. 어떨 때? 감자를 먹으려면. 감자를 먹으려면 병 중에 손등을 씻어라. 그래서 감자를 먹으려면 병 중에 손등을 씻어라 해서 이 세 개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병충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 중은 무게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괴경의 무게, 그렇죠. 괴경의 무게. 괴경의 무게. 괴는 뭐 금괴 할 때 그 덩어리 괴자예요, 덩어리. 그러니까 감자 덩어리, 이게 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무게. 그 다음에 손의 정도 비율. 손의 정도 비율이 예전에 상중하 막 해가지고 뭐 25%, 50%, 75% 돼 있는데 이건 이제는 20%, 40%, 60%, 80%, 100%로 되어 있어서 다른 작물하고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워진 것이고요. 뭐 이제 내용에서는 이제 1에서 20%에 해당되는 그 범위에 있는 것은 상한치인 20%로 보는 거고 20%를 초과해갖고 40%로 되는 것은 40%로 보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41%에서 60%까지 60%, 61%에서 80%까지는 80% 보고 81%에서 100%까지는 100%를 보는데 이렇게 해서 20%, 40%, 60%, 80%, 100%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감자가 괴경의 무게가 이제 뭐 해당되는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가중평균을 해요. 가중평균을 해서 그것에 대한 그때 그 손의 정도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나온 그 비율이 손의 정도 비율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개념대로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이제 이 부분이 확인돼요. 다시 문제와 같이 이해를 하세요. 일단은 예에서 20%는 20%, 그 다음 21%에서 40%, 40%로 해서 각각의 20%, 40%, 60%, 80%, 100%가 각각의 차지하는 계경의 양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전체로 갖다 가중평균인 것이 바로 손의 정도 비율이다. 그렇게만 우선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자가 인정 비율인데 저는 이제 등급별 인정 비율로 그렇게 폭넓게 붙여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등급별 인정 비율이다. 등급별 인정 비율이다. 그래서 그 세 개를 겁해서 결국에는 아까 병충의 감수량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정 비율을 보시면 3회 때 병충해 보장 벼 감자. 병충해는 보장이라는 작물이 이제 벼하고 감자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해충 등급별 인정 비율 보세요. 자, 감자가 1급, 2급, 3급 이렇겠죠. 1급, 감자가 1급, 2급, 3급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30%, 60%, 90% 해서 369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바뀌었어, 이제는. 50%, 70%, 90% 해갖고 5, 7, 9 20씩 올라가죠. 20씩 5, 7, 9 5, 7, 9 해가지고 이게 뒤에 보면 고추 쪽에 고추가 그때 369 했네요. 고추가 369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고추가 369 했는데 고추가 5, 7, 9로 돼 있다 보니까 감자하고 똑같이 50%, 70%, 90% 됐어요. 근데 양쪽이 헷갈리지 않게 하여튼 1급은 90%, 2급은 70%, 3급은 50% 이렇게 해서 양쪽이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1급이 90%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90%를 인정해 준다 한 이야기는 농약을 방제를 했는데 1급에 해당되는 병은 방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병충해 감수량에서 90% 인정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3급, 반대로 3급의 경우에는 농약을 해서 잘 듣는데도 불구하고 농약으로 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농약 안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인정해줄 비율이 상당히 낮은 거예요. 50%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가, 갸, 감, 모모역, 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회 시험에 그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루 더댕이 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회 시험에 가루 더댕이 병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1급인지 2급인지 3급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다 애호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병이 1급이다 2급이다 그렇게 애호를 필요 없고 어떤 병이 딱 병명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그것만 구분하는 것만 알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밑에 나와 있는 그 글들이에요. 그래서 1급은 가, 무모역, 풀이 하나도 나지 않는, 털이 하나도 없는 무모역, 황무지의 역으로 둘리가 이제 지구를 떠날 때가 됐어요. 아기 공룡 둘리가 지구를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가, 무모역으로 둘리와 함께 2급은 곰돌이 푸우인데 이제 푸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3급은 박근혜 친박에 항상 피해를 당했던 이박계의 좌장인 제호가 반격을 했어요. 이박계가 친박계 눌려 지내던 이박계의 좌장인 제호가 반격을 했어요. 제호 반격. 이것이 시나리오인데 여기에서는 가, 잘, 감 이것에 해당된 것들이 이제 해당된 것들 그런 얘기예요. 보시면 가, 갸, 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무모역은 무모역 그대로 무모역. 그다음에 둘립에 해당되는 것. 둘입에 해당되는 것은 다 1급에 해당되는 머릿말이 요것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1급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치읓 히읗 자, 기억에서 히읗을 보통 우리는 격음 그래요. 격음 쌍기역 니은 쌍기역 쌍디귿 이런 것은 보통 경음 그죠. 경음화 격음화 문법 우리 국어 문법에 나올 때 저걸 이건 격음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격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키읔부터 해당돼요. 히읗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기억에서 치읓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푸후를 보니까 이 푸후에 해당된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푸후인데 풋헉에 대한 것이 푸예요. 근데 풋헉 그 다음에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기억에서 치읓 기억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푸독이고요. 반대로
여기는 푸독이 아닌 것들, 푸독이 아닌 것, 키읔에서 히읗까지 범위 내에 있는 단어 중에서 푸독이 아닌 것들은 3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이제 뒤쪽은 2급은 푸독 뒤쪽이 기준이 되고, 제호 반격은 앞에 기역에서 치까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푸독이 아닌 것을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3급.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호 반격, 제호 반격이 겹이요, 겹. 제호 반격에 해당된 것은 3급이에요. 제호 반격에 해당된. 반대로 이것이 아닌 것들은 2급이에요. 푸독에 해당된 것은 2급. 푸독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3급. 제호 반개에 해당된 것은 3급. 제호 반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키읔, 치읓, 격음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외웠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또 고민해 보시고, 어떻든 예를 들어서 줄기 기부 썩은병 그렇게 돼 있는데, 줄기. 자, 줄자가 지금 현재 보면 여기 1급에도 줄자는 없어요. 여기 1급이 줄자가 없어. 그럼 자, 줄이 기역에서 치읓 사이에가 지읒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읒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가 들어가야 돼. 근데 보니까 줄이 얘가 있어요, 없어요? 제호 반개에 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란 이야기예요, 여기가 줄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2급이라, 이 말이에요. 2급이란 이야기예요. 자, 흰 비단병, 예를 들어서 흰 비단병에서 흰 비단병, 그러니까 히읗이잖아요. 흰 비단병, 히읗. 히읗 보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돼.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흰 그러는데, 푸독에 흰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이거 3급이에요. 그래서 이건 흰 비단병 3급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이제 계산식 목차. 계산식 목차를 보시면, 양파, 마늘, 양배추. 자, 계산식 목차 68페이지. 양파, 마늘, 양배추. 자, 평조단 수미피지 그랬는데요. 평조단 수미피지. 이게 이제 밭작물의 계산 목차라겠죠. 그 다음에 평조단 수미 간피지. 그럼 이게 뭐라고요? 감자에 해당되는 것은 평조단 수미 간피지 그래요. 자, 그렇게 목차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양파, 마늘, 양배추 그러면, 자, 평은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그런 말이에요. 자, 표본조사 대상 면적.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그런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 자, 1 해서 표본 구간 수확량. 2는 제곱미터당 수확량. 그 다음에 이거는 수확량. 미고상 감소량. 그 다음에 피해율.
지급보험금.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병충해 감수량, 감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흐름이 똑같아요. 지금 현재 밭작물은. 작물마다 약간씩 차이 나는 거. 자, 볼까요? 마늘을 보면, 마늘에 보시면 양파, 마늘, 양배추는 똑같은데 그중에서 마늘만 환산계수가 있었죠. 마늘 환산계수. 그래서 표본관 수확량에 표본관 수확량 구할 때 여기가 마늘에 대한 환산계수. 난지형 72%, 한지형 70%. 요것이 곱해져서 수확량이 된다는 거, 그걸 설명했고요. 그것만 달라져요. 그 다음에 고구마 옥수수. 고구마 옥수수를 보실까요? 고구마 옥수수 다 수확량만, 안에 있는 수확량, 표본조사에서 수확량만 그 내용은 달라지는데, 고구마 옥수수 수확량에는 50% 적용한다는 거. 50%가 옥수수하고 고구마 옥수수는 옥고를 절반만 치르고 있다잖아요. 옥고를 절반 치르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표본 수확량은 정상 고구마 더하기 50%의 고구마 그 무게에다가 곱하기 수확량에다가 0.5를 곱한다는 거. 그 부분은 달라져요. 자, 그 다음 차를 볼까요? 차를 보면 차 수확량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차에서 보면 제곱미터당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표본 구간, 여기 유효 중량 이렇게 되어 있어. 2번에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는 수확량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확량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수확량을 이렇게 같이 맞춰야지. 자, 표본관 제곱미터 수확량 그러면 여기서 목차 1, 2 이렇게 될 때 마지막 목차는 항상 이렇게 따라간다 했잖아요. 제곱미터 수확량 이렇게 따라가, 이렇게 수확량으로. 그 다음에 수확량을 같이 따라가고. 근데 이 앞에 유효 중량이 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차이가 있어. 자, 콩. 여기 보게 되면은 함수율이 적용되죠, 함수율이. 함수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수확량에는 영어가 아니라 유효 중량으로 됐어요, 유효 중량. 그래서 여기서는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도 유효 중량으로 나오고, 그냥 표본관에 대한 수확량에 해당되는 유효 중량 해가지고 두 가지 다 유효 중량이라는 개념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근데 차는 하나는 앞에 치는 유효 중량이고 뒤에 치는 수확량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것은 기수학 주수, 여기는 수학한 기수학 새싹수, 기수학한 새싹수, 여기 이번에 수학한 새싹수. 그래서 지금 현재 구하고자 하는 것이 기수학한 새싹수도 수확량에 반영을 해주고, 이번에 수학한 새싹수도 반영해 있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씩 앞다리 갓다리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티오 하나씩 잡아먹었다. 티오 하나씩 먹어가지고 위에는 유효 중량, 밑에는 수확량,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 한다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연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는 그 기수학한 새싹수라는 연상을 하시고, 그래서 유효 중량 그렇게 생각하시고 유효 중량, 그 다음 나머지는 수확량으로 되어 있고, 벼가 콩은 둘 다 유효 중량으로 목차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감자를 볼게요. 감자가 지금 여기 감이 들어가잖아요. 감이. 그래서 병충해 감수량 해가지고 목차가, 자, 병충해 감수량이 1병중해, 중량이 또 뭐예요? 궤경의 무게. 병중해 손의 정도 비율. 등급별, 가로해박 등급별 인정 비율. 병중, 무게가 중량이라고 했잖아요. 병중해
손 등을 씻어라. 그래서 마지막에 사가 나온 것이 병 목차 최종적인 것이 항상 저 밑으로 간다 해서 병충해 감수량 이렇게 해서 목차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목차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밭작물에서 제3회 때, 제3회 제가 시험 볼 때였거든요. 제3회 때 기출됐던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